2과 2 쓴 글을 돌아보며 시작하겠습니다. 책은 107쪽이고요. 핵심 개념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고쳐쓰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글을 썼는데요. 자, 고쳐쓰기라고 하는 것은 글을 쓰면서 글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의도가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부분입니다. 고쳐쓰기를 하는 것은 주제를 조금 더 살릴 수 있고 읽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동적인 글, 문단의 내용을 매끄럽게 점검하여서 고칠 수가 있고요. 문장의 앞뒤가 부드럽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고쳤을 수 있습니다. 고쳐쓰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쳐쓰기의 원리 세 가지 있죠. 더 넣기, 부가, 빼기, 삭제, 그 다음에 재구성하는 것이 되는데요. 부가는 내가 쓴 부분 중에 빠뜨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알맞은 내용을 새로 넣거나 아니면 보충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삭제는 빼는 건데요. 어떤 것을 빼느냐? 필요 없는 말이 반복되는 경우, 너무 복잡하게 꾸며주어서 이해하기가 힘들 때, 내용이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 경우도 빼야 되겠죠. 그리고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빼야지 내용을 분명하게 내 의도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글을 논리적인 전개에 따라서 문단의 순서나 배열을 고치는 것이에요. 앞에 있는 걸 뒤로,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중간으로 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글의 흐름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각 문단의 순서를 재조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고쳐쓰기의 방법은 큰 순서에서 작은 순서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쳐쓰기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선은 제목부터 봐야 되겠죠. 제목이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주제가 일관성 있게 제시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 밑에 거 봐주시고 올라가서 이제 구성을 봐주셔야 되겠죠. 처음, 중간, 끝부분이 재구성을 잘 하고 있느냐, 연결이 자연스러운가. 그 다음 문단 수준 고쳐쓰기 볼까요? 하나의 문단에 하나의 중심 생각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요. 뒷받침 문장이 중심 문장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단 간의 연결이 자연스러워야 되겠고요. 문단이 너무 길거나 너무 짧으면 중심이 맞지 않겠죠? 그래서 문단의 중심 생각이 그 주제문으로 잘 표현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장 수준 한번 볼까요? 문장 수준은 문장의 뜻이 뭔 말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고, 문장의 길이, 그 다음에 어법을 봐주셔야 되겠죠. 문법에. 그 다음에 빠진 단어는 넣고 불필요한 단어는 빼고 상황에 맞는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띄어쓰기, 맞춤법을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122쪽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도 핵심 포인트인데요. 고쳐쓰기의 개념입니다. 쓴 글을 읽어보면서 검토합시다. 점검하고 다시 한번 더 보면서 자신의 의도가 효과적으로 드러나도록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고쳐쓰기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문장 제일 뒤에 나가죠? 한번 볼게요. 글 쓸 때는 원래 계획을 먼저 해요. 목적, 주제, 예상 독자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우고요. 무슨 내용을 넣을 것인가 자료들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생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요, 처음, 중간, 끝 이렇게 하면서 글의 개요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글을 쓰는 것을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표현하고 나서 쓴 글을 읽어보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썼는지 점검하고 고칩니다. 수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고쳐쓰기의 과정이지요. 고쳐쓰기의 원리는 글 전체의 문단, 문장 수준 아까 봤죠? 한 문장에 한 개씩 들어간다. 글의 구성 단계에 맞게 한다. 그리고 호응이 잘 이루어지는 거 봐주시고 표기 띄어쓰기 같은 거 봐주는 거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쳐쓰기는 왜 하느냐?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글의 내용이나 표현에서 빼거나 바꿀 부분을 찾아서 그 대신에 쓸 알맞은 내용을 다시 생각해보고 글 전체의 흐름, 문단의 내용, 잘못된 문장, 잘못 쓴 낱말을 고려하여서 아까 전에 글 전체, 문단, 문장 수준으로 확인해서 고쳐쓰면 됩니다. 이렇게 고쳐쓰기를 하면 처음 쓸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이 고쳐쓰면서 떠오르기도 하고요. 글을 더욱더 짜임새 있게 정돈할 수 있고 문단을 통일성 있게 구성할 수 있고요. 문법으로 고치니까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적절한 표현으로 교체할 수 있다. 들어갑니다. 본문 가볼까요? 108쪽입니다. 자, 우선 만화가 제시가 되고 있죠. 진희랑 친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희가 어디에 교내 신문에 시를 글을 쓰고 있는데 공부에 관한 글을 쓰는데 공부하는지 왜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많다라고 해서 다 썼어. 그럼 이제 나는 고쳐쓰기 할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109쪽입니다. 엽. 자, 그래서 우선 썼어요. 인생의 소중한 가치라고 하면서 쭉 적어놨지요. 가볼까요?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까닭을 모르는 교내 신문을 읽는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인생의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것보다 네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까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선명하게 주제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죠. 110쪽입니다. 그리고 내용의 적설성은 딱 넣었는데 여기 봐보세요. 플라톤은 내가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루도록 해주는데 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때는 어디가 중요하느냐? 다와 라 문단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은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쳐쓰기 하는 것인데요.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쳐쓰기 할 때는 글을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고 글에 쓴 목적, 내가 이 글을 왜 썼나 확인하면서 고칠 내용을 생각하고 주제가 잘 드러나는가, 처음, 중간, 끝의 구성 단계에 맞는 내용인가를 쭉 훑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1쪽 들어가 볼까요? 111장은 문단 수준에서 고쳐쓰기 들어가야 되는데요. 문단 수준에서 고쳐야 할 점은 자, 삭제해야 될 문장을 찾아보시면 또는 공자나 맹자처럼 자기 수양을 위해 공부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 글 쓴 사람이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공부한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공자나 맹자처럼 도덕적인 성장을 위해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삭제를 해버리면 됩니다. 하나 더. 자, 그것은 지난번에 성적이 많이 오르고 뿌듯함을 느끼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앞 문장과의 연결이 잘 안 돼요. 문장과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가 않아서 그것은 지난번에 성적이 많이 올라서 휴대전화를 바꿀 수 있었고 더는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나는 공부가 잘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단 수준에서 고쳐쓰기 한번 볼까요? 한 문단에 하나의 중심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자료가 필요하면 넣고 문장과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 수준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요. 자, 여기 문장 공부해서 현실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공부하다라고 하는 게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공부해서를 날려버리면 현실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다라고 깔끔하게 문장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내가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오르면 어머니께서 휴대전화를 바꿔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도 이와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wrong이에요. 잘못된다는 뜻이지요. 다르다라고 들어가야 되겠지, 그지? 다르지 않다라고 해서 같다라고 해서 다르지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르지. 이처럼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부를 하면 공부를 따른 대가라고 되어 있죠. 대가가 아니고요. 대가 이렇게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표현 방법이고요. 하나 더. 지금은 내가 장차 무엇을 해야 될지 좀처럼 모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좀처럼은 여간에서는 뜻을 갖는 부사로 부정문 형태의 서술어와 호응하는데 모른다는 알지 못한다로 바꾸어 쓰거나 좀처럼 알지 못한다로 부정적으로 하거나 안 그러면 좀처럼 그냥 날려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 수준에서 고칠 때는 문장의 호응, 앞뒤 호응이 잘 되는가, 잘못된 단어가 사용되지 않는가, 적절하지 않은 단어는 빼주시면 되겠고요. 표기나 띄어쓰기 같은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 보이죠? 제목 인생의 소중한 가치 그리고 날려버려야 되는 거 틀리지 않다 다르지 않다 그리고 대가가 아니고 대가 다의 마지막 줄에 오르고 뿌듯함을 느끼기 때문이었다가 아니라 성적이 많이 올라 휴대폰을 바꿨고 더는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하고 다 문단과 라 문단 사이에 플라톤의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라에 무엇을 해야 할지 좀처럼 모른다 이런 식으로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고친 문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쓰기에서 끝난 게 여기 부분인데요. 한번 볼까요? 제목을 공부해야 하는 까닭. 그 다음에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다. 공부하는 뺐죠? 틀리다 아니고 다르지 했고 대가 아니고 대가라고 하고 여기 부분 더는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고쳤고 그 다음에 플라톤 이야기를 다와 라 사이에 쏙 집어넣었죠. 하나 더. 지금은 내가 장차 무엇이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좀처럼 모른다면서 좀처럼 날려버렸죠. 그래서 좀 더 깔끔하고 자신의 주제를 잘 드러나는 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 더 볼까요? 아, 여기 아니네. 고쳐쓰기를 왜 하느냐라고 하는 목적을 한번 봐볼까요? 114쪽입니다.
고쳐 쓰는 것은 읽는이가 잘 이해하려고 글을 바꾼다는 뜻이죠. 그래서 글의 내용이나 표현에서 빼거나 바꿀 부분을 찾아서 그 대신에 알맞은 내용이나 표현을 생각해보고 글 전체의 문단, 문장, 낱말을 고려하여서 고쳐 쓰면 된다. 글 전체, 문단, 문장, 낱말로 큰 부분에서 작은 쪽으로 고쳐 쓰면 된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115쪽 들어가 볼까요? 자, 고쳐쓰기의 실제라고 하면서 주제가 청소년 운동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입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1문단 첫째 줄에 비만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만이 는 게 아니고 비만한 인구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밖에도 무슨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은 척추측만증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비만이라고 하는 주제와 상관이 없고 청소년 운동 공간 부족과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찾아서 추가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접속사를 그러나에서 그리고 앞뒤 문장이 호응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비만 인구가, 그 다음에 척추 옆구분증이나 갑종 전염병, 그것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러나 요거 앞뒤 문장이 수능으로 들어가니까 봐주시면서 마지막에 운동 공간 부족 관련 자료를 추가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고쳐쓰기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비만이 늘고 있다가 아니고 비만 인구가 그러면서 빼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라고 하는 이 부분 바꿔주고 여기 밑에 부분이 추가되었죠. 운동할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자료를 모아서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쳐쓰기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를 한번 볼까요? 118쪽인데요. 고쳐쓰기의 효과를 봐주시면 오노레 드 발작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고쳐쓰기의 달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단조로운 묘사는 풍부하게 늘어지는 이야기는 속도감 있게 줄이고 대화체는 더 생생하게 손질했고 그거 덕분에 그의 소설은 어느 작품보다 사실적이고 재미있고 생동감이 넘친다. 요것이 무엇이냐? 고쳐쓰기에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고쳐쓰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 글을 쓸 때는 생각하지 못한 내용이 떠오르기도 하고 글을 짜임새 있게 정돈하고 문단을 통일성 있게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쓸 수 있고요. 적절한 표현으로 교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고쳐쓰기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